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굉장히 좀 지겹죠. 지금 뭐 이제 주가 자체가 15만 원대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뭐 박스권 하단 구간인 10만 원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 이 하나오션 자체가 계속 이 박스권 등락이 하단 상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주가 자체가 상단을 맞으면 계속 하단까지 빠지고, 그렇죠? 이 하단 구간에서 또다시 상단을 맞으면 돌파하지 못하고 하단까지 빠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현재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나오션 자체가 어떠한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혹은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 박스권 등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오션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이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최근에 시장이 급락한 거, 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이 두 개로만 수급이 쏠린 거,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봐요. 그 어떤 부분이냐? 하나오션에 관련해서 그냥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워낙에 큰 이벤트가 있어요. 대형 이벤트. 그쵸? 이 대형 이벤트가 어떤 거죠? 캐나다에 관련 건이죠.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관련된 건.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이 이슈, 여기에 관련된 결과,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야? 그 눈치 보기, 이러한 장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에 관련해서 이 사업 수주 자체가 거의 뭐 60조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 주가가 지금 기대감이 나온 게 있나요? 사실 기대감이 나온 게 아예 없어요. 우리가 뭐 당장 60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6조에 관련된 금액만 나오더라도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대감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재료에 관련된 선반영이 뭐야? 안 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결론은 그럼 뭐야? 이거에 관련해서 후후 반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캐나다 잠수함 수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약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야. 그렇죠? 여기에 관련해서 주가가 선반영이 된 상태야. 그럼 만약에 캐나다에 관련해서 한국이 안 되고 독일이 돼. 그럼 뭐야? 급락이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관련해서 선반영된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캐나다 건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국이 탈락이 되고 독일로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뭐야? 그렇게까지만은 급락이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한번 일시적으로 털썩 주저앉고 뭐야? 이 털썩 주저앉은 건 오히려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그 뒤로 뭐가 될까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죠. 더 이상 캐나다 오션에 관련해서 주가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잡아둘 만한 그러한 대형 이벤트가 없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반면에 만약에 캐나다권에서 한국이 만약에 이 독일을 제끼고 수주가 됐어. 그럼 뭐야? 말 그대로 미친 듯한 급등이 나올 거고 왜? 그 전까지 숨막히게 계속 박스권 등락이 나왔던 이 눈치 싸움에서 일단 캐나다권으로 수주가 되고 확정이 되며 불확실성을 넘어서서 그냥 아예 대박 호재가 된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유럽들에게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더 많은 시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뭐야? 상단 뚫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캐나다권이 없으면 더 이상 뭐 주가가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호재가 없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죠. 얘가 캐나다 말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당장 우리가 코앞에 놔둔 태국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그리스 신규 잠수함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46조 규모이고, 필리핀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뭐 중국 견제 위한 첫 잠수함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페루와 콜롬비아 관련된 한국의 협력 구해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고, 카타르 같은 중동 대형 LNG 프로젝트 발주 재개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 관련된 조선협력도 마찬가지고, 한마디로 이 캐나다권이 아니라도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야? 호재가 굉장히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캐나다에 관련된 금액이 역대급으로 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뭐야? 모든 이러한 호재들이 그냥 묻혀 있을 것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고 하나오션이고 모든 이 방산에 관련된 이슈가 여기에만 집중이 되고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일정이 끝나면 오히려 만약에 뭐 독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불확실성 제거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주가가 잠깐 눌러
눌렸다가 금방 회복되고 다시 등락이 나오다가 상승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될 거고, 만약에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 되면은 그때부터 정말 개 같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이 주가는, 이 자리는 정말 쫄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 어떤 것도 호재가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나오션 자체가 25년도에 쌓인 이 수주가 장난이 아니에요. 알다시피 이거는 뭐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 공시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것만 다 찾아봐요. 그쵸? 26년 거 다 찾아보시고 25년도 거 다 찾아봐요. 얘가 얼마나 수주를 많이 때렸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뭐야? 아직 뭐야?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25년도 것도 뭐야? 아직 벌써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러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시작될 때 그때 어느 정도 뭐야? 실적이 영업이 몇백 프로 증가 혹은 영업이 몇천 프로 증가, 단기 순이익 몇백 프로 증가, 몇천 프로 증가, 최대 사상 실적 달성 뭐 이런 거 나오면 뭐야? 주가는 무조건 고점을 뚫고 계속 하락킥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옵션 같은 경우는 뭐 이 구간에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뭐 굳이 쫄만한 그러한 자리는 아니죠. 일단은 뭐 캐나다 건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캐나다에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캐나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하는 게 일단 뭐 7월 초까지 한다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지금 많이 이제 떠들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뭐 7월 초까지라는 건 우리가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그게 이제 7월 7일 날 이제 튀르기에 앙카라에서 열리거든요. 그렇죠? 아마 여기 출국하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슈를 보면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그 링크를 하나 띄워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거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좀 할게요. 한국어로 이게 번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캐나다 아시아 태평양 재단 거기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신뢰성 있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일단은 이제 납품 일정에 대한 우려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뭐 그러한 내용들은 여기 뜨죠. 독일의 입찰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생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에 직면이 되어 있다. 납품 일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독일은 막 어쩌고저쩌고 막 캐나다에 대한 인도 시기를 앞당기겠다. 한마디로 다른 것들 이미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잠깐 어느 정도 일정을 조정하고 캐나다 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러한 내용 외에도 최근 단기적인 현금 흐름 압박을 겪고 있어서 대규모 해군 사업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내용들이 뭐 사실상 굳이 왜 독일을 이거는 뭐 한국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그러한 여론들이 조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뭐 하나 오션이 마케팅을 한 거 그거에 갖고 그거를 갖다가도 계속 지금 뭐 어느 정도 이 독일 쪽에서 태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독일 같은 경우는 막 오죽하면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막 이런 말도 나오죠. 그쵸? 결과적으로 막 공통의 뭐 업무 언어, 그리고 문화적 생태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진짜 이거가 되게 사실상 독일이 그만큼, 뭔가 많이 굉장히 좀 절박하다. 하나 오션에 비해서 뭔가 좀 떨어지는 게 많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러한 어느 정도 심리를 보여주는 조금 그러한 예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실제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는 없죠. 그쵸? 기본적으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납품 일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미 검증된 플랫폼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고 산업 패키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그러한 산업 패키지를 너네한테 주겠다. 정말 이제 실리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제 같은 이제 유럽에 관련된 우리는 같은 나토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나토와의 상호 운영성과 이제 유럽에 관련된 방위산업 네트워크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은 뭐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하나옵션이 계속 조금 유리해 보여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가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뭐 설레발 치지 말고 가만히 그냥 결과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상황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굳이 이제 따지자면 캐나다 해군이 지금 보유 중인 4척의 빅토리아 잠수함 중에서 지금 한 척만 이제 작전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정비 유휴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인도가 되는 게 관건입니다.
있습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평가 부문을 이제 나눴죠. 50% 그리고 20% 그리고 15%, 그 15%.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디 옛날에 수능을 볼 때, 대학교 면접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뭐 성적이나 뭐 면접이나 뭐 이제 논술에 관련된 그런 퍼센테이지 어떤 것들을 많이 볼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많이 볼지 이러한 퍼센테이지로 이미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50% 같은 경우는 이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아무래도 그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 정비할 수 있는 그 인프라 마스터 플랜 일단은 그러겠죠. 지금 내적 중에서 돌아가는 게 한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 모든 네트워크를 이제 얼마큼 잘 계속 다 이제 유지 정비가 돼서 관리가 되느냐.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50%로 많이 점수를 줬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20% 같은 경우는 뭐 잠수함 자체의 이제 뭐 기술적 정밀성과 하드웨어, 작전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전차나 그다음에 건조 획득에 소요되는 순수 제작 예상 규모에 관련된 단가이고 이 세 개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하나오션이 유리해 보여요. 이 15% 같은 경우는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십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고 하나오션을 오죽하면 이번에 그 도산 안창호에 관련된 얘기 다 봤잖아요.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기지까지 직접 입항을 시켜서 운영 능력을 보여줬는데 뭐 그 캐나다 쪽에서 굉장히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캐나다에 관련된 건이 나와야 뭐가 움직여도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뭐 지금 날짜가 뭐 7월 7일까지 사실상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쵸? 오늘이 지나면은 뭐 7월이라고 해봐야 1, 2, 3, 4, 5, 5거래밖에 안 남았어요. 갖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5거래 동안 그냥 애매하게 여기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줘서 빠그러지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이 나오다가 되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폭등을 내리 나오는 거고. 그쵸? 만약에 뭐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올라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눌렀다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우상향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조금 고루한 흐름을 하나오션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막 캐나다 관련해서 무슨 뭐 주가가 오르지도 않는데 이거는 안 된 거다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서 매도를 때렸다가 오히려 결과가 나오고 안 됐는데 왜 올라가지?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됐네 하면서 대박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이러한 구간에서 그냥 묵묵하게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가 이러한 구간에서 선 반영돼서 많이 올라갔다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죠.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게 재로 소멸이 될 수가 있고 안 됐을 때 그게 악재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른 게. 캐나다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얘는 뭐야? 여기 10만 원대에 있을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조금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어느 정도 이 주가 자체를 조금 결과를 나오고 그 뒤에 흐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OBV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 움직임이 없다가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는 게 이렇게 지표가 쫙 올라가는 거 그것만으로도 증명이 된 거죠. 거의 뭐 24년도 거의 뭐 이제 하반기부터 돈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들어온 돈이 어떻게 어디서 빠져나갔냐 이거야. 그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러한 구간에서 사실상 주가를 이렇게 위로 띄우고 이게 윗꼬리가 달린 장대 음봉이 나왔거나 혹은 주가를 띄우고 이제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 나왔거나 그러면 몰라도 이러한 구간에서 뭡니까? 그냥 평온하게 매수세 들어왔다가 살짝 매도세 나왔다가 또 매수세 들어왔다가 매도세 나왔다가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박스권 등락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일본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구간에서 어떠한 그러한 이제 뭐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어떠한 구간에서의 눈치 보기를 하는 거고 혹은 이 구간에서 저항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거고 한화전 자체가 굉장히 이러한 월봉상의 이 고점들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러한 구간이 저항 매물대로 작동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뭐야 저항 매물대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야 차트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떠들고 안 떠들고 다시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등락이 나오다가 주가가 확 밀리죠. 그렇죠? 그리고 등락이 나온 상단이 뭐야 말 그대로 저항 매물대죠. 정확하게 첫 번째 저항 매물대에서 뭐야 계속 맞고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돌파가
되고 나서 이러한 구간은 뭐야? 말 그대로 저항 매물대가 있을 수가 없는 구간이죠. 그쵸? 왜? 매수 매도의 공방이 치열한 거 없이 그냥 거래량 없이 밀린 자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저항 매물대가 있는 자리는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등락이 나오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고점인 이러한 자리겠죠. 그 이러한 자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또 여기 저항 매물대로 작용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또 다음 저항 매물대를 향해서 나아갈 거고 또 다음 저항 매물대를 향해서 나아갈 거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 구간까지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는 이상 종목 자체가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그때그때 매물 소화를 조금 살벌하게 하면서 조금 시간을 끌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뭐 강력한 호재로 인해서 여기까지 터치가 되고 이 구간까지도 매물 소화가 됐을 때 그 위로는 아예 저항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가파른 상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하나오션 자체가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이 사실상 역대급 초호화 아닌가요? 역대급으로 전 세계에서 알아주기도 하고 그쵸? 근데 아직까지도 뭡니까?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가 자체가 뭐야?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그쵸? 그렇다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주가를 막 굉장히 뭐 낮게 해주는 그런 뭐 액면문화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장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에서 잘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하나오션에 관련해서 이제 종목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 들어가는 거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정 불안하다면 결과 나오고 난 뒤에 그때 주가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만약에 뭐 한국이 돼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뭐 계속 급등하지 않을 거거든. 급등하다가 눌리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러한 구간에서 잡으면 될 거고 만약에 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진다면 빠지고 나서 회복이 돼서 안정화될 때 그러한 구간에서 들어가봐도 괜찮을 거고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가 아마 관건일 거예요. 제가 이전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 뭐 이제 이 상단에서 이제 뭐 절반 매도 또 이제 하단 오면 절반 재매수 그리고 남은 절반은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 그런 식의 브리핑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상단 구간에서 뭐 절반 매도를 해야 될지 그 구간이 터치가 거의 가까워졌을 때 아니면 이 구간에서 절반 매도를 안 하고 이번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지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 뭐 관련해서 장중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이쪽으로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하나오션에 관련된 그러한 저점 매수, 고점에도 타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관련된 브리핑 꼭 다 받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무료로 진행하니까 편하게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 대박칠 히든 종목 준비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갈 메인 히든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이 되고 있고 뭐 HB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야? 그러한 코스피 종목 말고 코스닥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러스 막 5, 6%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미친 듯이 곱하기 막 5배가 곱하기 막 6배가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이러한 부분이 뭐야? 다 매집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량들 쫙 턴 다음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대량 거래 동반되면서 매집.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뭐야? 완전히 그냥 돌파하고 이제 이 구간을 가지고 쏘는 자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되는 와중에 OBV, 거래 대금의 유입, 거래 대금의 이탈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이 거래 대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 결과적으로 최종 매도 수익 본 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체크해 보면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뭐야? 마지막
마지막 이 저항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누르고 나서 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을 초록색깔로 제가 표시해봤을 때 2,0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딱 26,000원 곱하기 10배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낚시나 비슷한 종목,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여기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한번 쫙 털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 누르고 쏘는 흐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봐도 어땠어요? OBV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 대금의 유입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목이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휴린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고루한 흐름들 보고 언제 25년도 제가 3월 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무조건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나간 차트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인증이 있죠. 우리가 문자로 매수매도 나가 다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매수매도 나가 조작 가능하죠. 왜? 텔레그램이 내가 방장이면 그 부분들 다 수정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 몇 월 며칠이죠? 25년도 3월 5일자죠. 10분 25초 재생.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갖고 25년도 3월 5일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얼마예요? 2,000원대요. 2,000원대. 그쵸?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몇 배가 갑니까? 이 보면은 26,000원까지 가요. 매수가 됐으면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지키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1월 23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매도 사인 드린 게 언제? 1월 23일이 아닌 하루 전 1월 22일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26년도 1월 22일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고점을 지키기 하루 전에 말씀드려요. 26,000원 지키자마자 매도가 다 해. 그럼 600원 더 올라가고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전량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거의 10배의 수익률을 챙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진 로봇이라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제가 이 문자 나갔던 히든 종목 나갔던 게 딱 여기 날짜가 9월 22일이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자리가 보면은 얼마예요? 시가 12,200원, 종가 12,150원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이 찍힌 날짜 여기 2월 10일 날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간 날짜 여기 2월 11일 날 이 종목도 2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에 46,000원에 매도를 때리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12,000원짜리가 46,000원 됐으니까 이 종목도 곱하기 4배의 수익률 얻은 거죠. 한마디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린 시간은 딱 5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체크해봤을 때 몇 월 며칠이에요? 25년도 9월 21일자 2분 54초 재생. 이거 개같이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도를 할 자리 아니에요.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여기 날짜 26년도 2월 9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16분 11초 재생. 44,000원에서 46,000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뭡니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얘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2월 9일 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2월 10일 날 46,000원 찍히고 고가 48,800원 가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올 것 같지만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똑같죠. 이러한 구간도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완전한 장대 양봉입니다.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지만 이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휴린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 정지일 때 1월 22일 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죠. 근데 뭡니까? 이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실제로 다음날 차익 실현되면서 급락이 나와요.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가 매수를 나갈 때 또 한 번에 그러한 고점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날짜 보시면 26년
26년도 기준이죠. 그쵸? 26년도 기준으로 현 시점 물량 거의 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물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쵸? 왜? 개인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그러지다 개인 물량 거의 다 털렸어요. 그쵸? 개인들 물량 다 털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린 자리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품절주야. 발행 주짓수나 유통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통 물량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량들은 이미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년도 기준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가 됐어요. 단기 순이익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완전한 흑자 기업이에요. 그 말은 자금 조달 같은 유상 제작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종목이 좋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올라가는 구간에 그냥 또 한 번 일반 유상자 때리면 주가는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이 종목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빵빵하고 유통지수도 적당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불확실성 없이 이제 날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이전의 저항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소화하고 돌파하고 아예 내려오면서 이제 이전의 저항 매물대를 다시고 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 10이나 BW 같은 사채 물량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무슨 추가 상단 나오면서 물량 매도 때리고 그런 거 있잖아. 이 종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아직 급등을 안 했다. 급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 메인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려요. 보통 한 달에 3개 전후로 보내드리는데 항상 한 달에 3개 전후 중에서 메인 히든 종목이 항상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메인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번 26년도는 그냥 계속 쭉 들고 갈 종목이니까 그냥 사놓고 박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계좌를 깠을 때 유진 로봇처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휴린 로봇처럼 곱하기 10배의 수익률, 그러한 배수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010-9574-1968 이 종목 꼭 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 누르고 나서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010-9574-1968 히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